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니어 행복 충전소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45년을 떨어져 살았던 세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직원 정우진, 45세. 동네 슈퍼 주인 서민재, 45세. 택시기사 최영호, 45세.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세 남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얼굴을 보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생년월일, 모두 보육원 출신. DNA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란성 삼둥이 새 쌍둥이. 45년을 따로 살아온 세 형제. 대체 왜가 태어나자마자 흩어져야 했을까요? 세 사람의 손목에 희미하게 남은 똑같은 점 3개. 그리고 보육원 기록에서 발견된 절대 찾지 마시오라는 메모. 진실을 추적하던 중 한 여인의 떨리는 전화가 걸려옵니다. 제발, 그만 찾아요. 당신들 아버지가 위험해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재회담이 아닙니다. 45년 동안 숨겨진 거대한 비밀, 힘있는 자들의 폭력, 그리고 그 속에서도 자식을 포기하지 않았던 한 어머니의 눈물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가족을 잃어본 적 있으신 분, 불의에 맞서 싸우시는 분,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의 통쾌함을 느끼고 싶으신 모든 분께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도 이 세 형제처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실 겁니다. 2024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 실종 가족 찾기.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일하는 정우진 씨는 매일 밤 이 커뮤니티를 확인했습니다. 45년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친부모를 찾기 위해서였죠. 오늘도 아무 소식 없네. 정우진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고 위탁가정을 전전하며 살아온 인생. 부모가 누군지, 왜 자신을 버렸는지 평생 궁금했습니다. 그날도 커뮤니티를 둘러보던 중 한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79년생, 3월 15일생, 부산 해운대구 보육원 출신. 저와 같은 조거시신 분 계신가요? 작성자는 서민재. 정우진 씨와 똑같은 생년월일, 똑같은 보육원 출신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설마. 정우진 씨는 떨리는 손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도 같은 날 태어났고 같은 보육원 출신입니다. 연락 가능할까요? 3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믿을 수가 없네요. 전화번호 남길게요. 꼭 연락 주세요. 두 사람은 다음 날 서울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정우진 씨. 그는 초조하게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나랑 비슷한 사람일까? 그때 저 멀리서 한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키 175cm, 마른 체격, 짧은 머리. 그리고 얼굴. 정우진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저, 서민재입니다. 저는 정우진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제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은 가까운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민재 씨는 보육원에서 자라다가 13살 때 한 노부부에게 입양되었습니다. 지금은 동네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고 있었죠. 저도 부모님이 누군지 평생 궁금했어요. 보육원 기록을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정우진 씨도 비슷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보육원 원장님께 물어봤더니 기록이 소실됐다고만 하시더라고요. 두 사람은 각자 가지고 온 서류를 비교했습니다. 출생신고서, 보육원 입소 기록, 건강검진 기록.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생년월일, 출생장소, 심지어 혈액형까지. 이것, 쌍둥이가 맞는 것 같은데요. DNA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그때 서민재 씨가 손목을 보여줬습니다. 저 여기 점이 3개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인데. 정우진 씨가 깜짝 놀라며 자신의 손목을 보여줬습니다. 저도요. 저도 똑같은 위치에 점 3개가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목을 비교했습니다. 위치도 크기도 간격도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이것 우연이 아니에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확실해질 거예요.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란성 쌍둥이가 맞습니다. 유전자 일치율 99.9%입니다.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45년 만에 찾은 혈육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따로 자랐을까요? 부모님이 우리를 버린 것인가요? 두 사람은 진실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또 다른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1979년 3월 15일생이고 부산 해운대구 보육원 출신입니다. 혹시 저도? 작성자는 최영호. 택시 기사였습니다. 정우진 씨와 서민재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우리가 쌍둥이가 아니라 새쌍둥이? 일주일 후 세 남자는 서울 명동의 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최영호 씨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정우진 씨와 서민재 씨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얼굴이 3개. 안녕하세요. 최영호입니다. 정우진입니다. 서민재입니다. 세 사람은 마치 거울 앞에 선 것처럼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것은 정말.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영호 씨가 손목을 보여줬습니다. 저도 여기 점 3개 있어요. 정우진 씨와 서민재 씨도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점 3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새쌍둥이가 맞아요. 세 사람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영호 씨는 보육원에서 자라다가 18살에 홀로 독립했습니다. 막노동, 공장, 식당 등 온갖 일을 하며 살았고 지금은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도 못했어요. 가족이 없으니까 늘 외로웠죠. 정우진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늘 혼자였어요. 서민재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가족이 그리웠던 거죠. 세 사람은 DNA 검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3명 모두.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일란성 삼둥이가 맞습니다. 세 분 모두 유전자가 99.9% 일치합니다. 세 형제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형님, 형님들, 우리가 진짜 형제였구나. 하지만 기쁨도 잠시 더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우리는 3명이 모두 따로 자랐을까? 보통 쌍둥이나 새쌍둥이는 함께 입양되거나 함께 보육원에 있지 않나요? 세 형제는 진실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보육원은 20년 전에 폐쇄되었고 건물은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원장님을 찾아야 해요. 세 형제는 주변 주민들에게 물어물어 당시 보육원 원장이었던 박영자 할머니를 찾아냈습니다. 지금은 82세로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할머니, 저희는 1979년에 그 보육원에 있었던 아이들인데요. 박영자 할머니는 세 형제를 보더니 놀라서 손을 떨었습니다. 새 쌍둥이. 너희가 그 아이들이구나. 할머니, 저희 부모님이 누군지 아세요? 박영자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이순이라는 분이야. 어머니가 살아계시는가요?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본 게 40년도 넘었으니까. 할머니, 대체 왜 저희를 따로 보낸 것인가요? 박영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할머니도 어쩔 수 없었어. 그쪽에서 돈을 주면서 새 아이를 절대 한 곳에 두지 말라고 했어. 그쪽이요? 누구요? 너희 아버지 쪽이야. 아버지가 누군지는 나도 몰라. 하지만 힘 있는 사람이었어. 변호사를 보내서 협박했거든. 세 형제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죠? 너희 어머니가 그 집 식모였대. 아버지는 그 집 아들이었고 임신 사실이 알려지자 아버지 집안에서 난리가 났지. 돈을 주면서 아이들을 포기하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거부했대. 그래서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강제로 데려갔어. 그리고 세 곳에 나눠서 맡겼지.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정우진 씨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게 45년 전 일이에요? 그래. 미안하다. 할머니도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서민재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세요? 모르겠다. 그 후로 한 번도 못 봤어. 아마 너희를 찾으려고 했을 거야. 하지만 그쪽에서 막았을 거고. 세 형제는 보육원을 나왔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었어. 강제로 빼앗긴 거였어. 아버지 쪽에서 우리를 갈라놓은 거야. 최영호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를 찾아야 해요.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해요. 세 형제는 어머니 이순희 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등록, 국민연금, 건강보험. 찾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3주 후 마침내 찾았습니다. 이순희, 68세. 경기도 파주에 거주. 세 형제는 떨리는 마음으로 파주로 향했습니다. 주소지는 낡은 빌라 3층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 녹슨 계단. 여기가 맞나? 정우진 씨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작고 마른 여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누구세요? 여인은 세 남자를 보더니 얼어붙었습니다. 저희는. 정우진 씨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여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안 돼. 가. 빨리 가. 여인은 문을 닫으려 했지만 서민재 씨가 문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어머니 맞으시죠? 아니야. 나 몰라. 가. 위험해. 여인은 울면서 문을 밀었습니다. 하지만 세 형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우진, 서민재, 최영호예요. 어머니 아들들이에요. 안 돼.
안 돼. 여인이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들, 내 아들들. 세 형제도 무릎을 꿇고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우리 찾아왔어요. 엄마, 우리예요. 4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어머니는 세 아들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좁고 낡은 원룸, 낡은 가구, 곰팡이 핀 벽지. 여기서 살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희만 찾으면 되는 거야. 정우진 씨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우리를 찾지 않으셨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찾았어. 45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찾았어. 그럼 왜? 막혔어. 그쪽에서 막았어. 그쪽이요? 아버지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강태준이라는 사람이야. 세 형제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경악했습니다. 강태준? 설마 그 강태준이요? 태영그룹 회장 강태준?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 아버지는 재벌이야. 세 형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태영그룹은 국내 10대 재벌 중 하나였습니다. 엄마가 23살 때였어. 나는 그 집 식모로 들어갔어. 가난했으니까. 그리고 강태준을 만났지. 그때 아버지는 몇 살이었어요? 27살. 이미 결혼한 상태였어. 부인도 있었고. 그런데 임신한 걸 알았을 때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그냥 그 집을 나가려고 했지. 하지만 배가 불러오니까 들키고 말았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태준 아버지가 나를 불렀어. 그리고 돈 봉투를 던졌지. 5천만 원이었어. 그때는 엄청난 돈이었어. 그래서요? 나는 거부했어. 돈보다 아이가 중요했으니까. 그랬더니 협박이 들어왔어. 아이를 낳으면 죽이겠다고. 정우진 씨가 분노로 떨었습니다. 그래도 낳으셨잖아요. 그래. 나는 너희를 낳았어. 새쌍둥이라는 걸 알았을 때 놀랐지. 하지만 행복했어. 내 아이들이니까. 그런데 왜? 병원에서 애들 낳고 정신을 차렸을 때 아이들이 없었어. 간호사들이 데려갔다고 했어. 어디로 갔는지는 말해주지 않았고. 그 후로는요? 찾았어. 미친 듯이 찾았어. 경찰서, 병원, 보육원. 갈 수 있는 곳은 다 갔어. 하지만 모두 입을 다물었어. 강태준 쪽에서 압력을 넣었던 거야. 어머니는 오래된 가방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수십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45년 동안 내가 찾아다닌 기록이야. 경찰서 민원 접수증, 보육원 방문 기록, 탐정 의뢰서. 세 형제는 서류를 넘겨보며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45년 동안 아들들을 찾아 헤맸던 것입니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괜찮아. 너희를 다시 만났으니까. 최영호 씨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 찾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아까 문 앞에서.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위험해서. 강태준이 너희를 해칠까봐. 지금도요? 그래. 한 달 전에 전화가 왔어. 누군가 너희를 찾고 있다고. 절대 만나지 말라고. 협박이었어요? 그래. 만나면 너희를 해치겠다고 했어. 정우진 씨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해요. 45년 동안 숨어 사는 것이 끝이에요. 하지만, 엄마,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이제 우리 3명이에요. 세 형제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강태준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인지청구 소송. 45년 만에 아버지를 인정하라는 소송이었습니다. 강태준 측에서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DNA 검사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강제 DNA 검사를 명령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자 관계가 99.9% 확인됩니다. 법정은 소란스러웠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태영그룹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재벌 회장에 숨겨진 새쌍둥이 아들. 45년 동안 은폐된 진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강태준은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78세의 노인이 된 그는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피고인 할 말이 있습니까? 강태준은 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45년 전, 나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내 아이들을 버렸습니다. 가문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체면을 지킨다는 이유로.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비겁한 인간이었습니다. 이순희 씨와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정우진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용서요? 45년 동안 우리가 겪은 고통을 아세요? 모릅니다.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라며 매일 맞았어요. 왜 부모가 없냐고, 왜 버려졌냐고. 서민재 씨도 일어났습니다. 저는 입양되었지만 친부모가 그리워서 매일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버려졌을까 자책하면서. 최영호 씨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18살에 홀로 독립해서 온갖 막노동을 했어요. 가족이 없어서 명절 때마다 혼자 울었어요. 강태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정우진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를 보세요. 이순희 씨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68세지만 80세처럼 늙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45년 동안 엄마는 하루도 편하게 주무신 적이 없어요. 매일 아들들을 찾아 헤매고 자책하고 울었어요. 이순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아이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돈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한 번만이라도. 어머니가 사시는 집 보셨어요? 곰팡이 핀 원룸이에요. 당신은 재벌로 살면서 우리 엄마는 그렇게 살았어요. 강태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강태준은 원고 정우진, 서민재, 최영호, 세 사람을 법률상 친자로 인정한다. 또한 45년간의 양육권 침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원고 이순희에게 위자료 100억 원을 즉시 지급하고 새 원고에게는 각각 태영그룹 계열사 지분 1%를 상속분 일부로 이전할 것을 명한다. 더는 힘있는 자들의 비인도적인 처사로 인해 가정이 해체되는 일이 없도록 법은 이 사건을 엄중히 판결한다. 법정은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세 형제는 어머니를 부축하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비록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세월이었지만 법적으로 자신들의 존재와 어머니의 삶이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소송이 끝난 후
새 형제는 어머니 이순희 씨를 모시고 파주 낡은 빌라를 떠나 서울 근교의 깨끗하고 아담한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고생한 어머니는 위자료 덕분에 최고 수준의 종합검진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굽었던 허리도 조금씩 펴지고 45년 만에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우진은 어머니를 위해 직접 매일 아침 따뜻한 밥상을 차렸고 서민재는 슈퍼에서 가져온 신선한 식재료로 반찬을 만들었으며 최영호는 어머니의 전담 기사가 되어 전국 명소를 모시고 다녔습니다. 45년간 누릴 수 없었던 평범하고 따뜻한 가족의 일상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보고 싶었던 사람도 만나고 배우고 싶었던 것도 배우세요. 이순희 씨는 눈물 대신 웃음을 찾았습니다. 내 아들들 덕분에 엄마가 다시 살게 됐다. 한편 태영그룹은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건강을 회복하는 데 집중했고 장남인 강승철 50세 부회장이 그룹 경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강승철은 새쌍둥이 형제들의 등장이 그룹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명령으로 세 형제에게 넘어간 계열사 지분 1%씩 총 3%는 경영권 방어에 큰 위협이었습니다. 저 천한 식모의 자식들이 감히 우리 집안을 망쳐?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강승철은 즉시 세 형제의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직원, 동네 슈퍼 주인, 택시 기사. 그들의 삶은 강승철의 눈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강승철의 음모가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정우진이 근무하는 톨게이트 운영회사에 압력을 넣어 정우진을 외곽 지방으로 발령내려 했고, 둘째, 서민재의 슈퍼에는 위생 및 세무 조사를 집중적으로 넣어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셋째, 최영호에게는 택시회사를 통해 불리한 운행 조건을 강요했습니다. 아버지의 더러운 비밀은 법정에서 끝났지만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내주마. 세 형제는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하지만 그들이 45년간 거친 세상의 풍파 속에서 배운 것은 맷집이었습니다. 정우진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운영회사의 불합리한 처사에 맞서 노조위원장과 연대하여 내부 비리를 폭로할 준비를 했습니다. 평생 꼼꼼하게 장부 정리와 근무 기록을 해온 성실함이 빛을 발했습니다. 서민재는 슈퍼 고객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동네 주민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불시의 위생조사에 당당히 맞섰고 주변 상인들과 연대하여 태영그룹 계열사 마트의 불공정 행위를 역으로 고발했습니다. 최영호는 택시기사 특유의 넓은 인맥과 정보력을 동원했습니다. 그는 강승철 부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횡령 및 비자금 조성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 내부자 제보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이 증거를 셋째의 유일한 무기로 삼았습니다. 세 형제는 확보한 증거와 자신들의 정직함, 끈기를 바탕으로 강승철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돈이나 경영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와 자신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최영호가 확보한 비자금 증거는 언론에 보도되었고 태영그룹은 다시 한번 위기에 빠졌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이 상황을 듣고 크게 실망하여 병상에서 직접 세 형제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안하다, 내 본처의 자식마저. 결국 너희를 통해 나를 심판하는구나. 강태준 회장은 정식으로 경영권을 강승철에게서 회수하고
새쌍둥이 형제들을 태영그룹 산하의 태영사회공헌재단의 공동이사로 임명했습니다. 주식은 처분하여 재단에 기부하고 세 형제에게는 평생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보장했습니다. 세 형제는 이 기회를 통해 자신들의 고통을 겪은 이들을 돕기로 결심합니다. 이들은 재단의 첫 사업으로 45년의 기록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을 잃어버린 이들을 찾고 돕는 사업이었는데, 이는 45년간 아들들을 찾으려 고군분투했던 어머니 이순희 씨의 염원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재단의 명예이사장으로서 눈물 대신 미소를 짓고 이 사업을 이끌었습니다. 마침내 세 형제와 어머니는 잃어버린 45년을 보상받는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세 형제의 소박한 집에서 어머니와 세 형제, 그리고 각자의 가정을 이룬 가족들이 모두 모여 생일상을 차립니다. 45년 전 헤어졌던 3월 15일생 새쌍둥이의 첫 번째 진짜 생일 파티였습니다. 어머니가 새 아들의 손목에 있는 점, 세 개를 어루만지며 말합니다. 이제야 알겠다. 하나님이 너희를 흩어놓은 것, 이 세상의 모든 잃어버린 가족들을 찾으라고 주신 사명이었구나. 세 형제는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그들이 찾은 가장 큰 보물은 재벌의 상속이 아니라 바로 이 식탁에 함께 앉아있는 가족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45년간 숨겨진 비밀 속에서 새 쌍둥이는 비록 험난한 시간을 보냈지만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잃어버린 어머니의 행복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힘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때 여러분도 이 세 형제를 기억하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가족을 향한 사랑은 결국 모든 역경을 이겨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사연에서 받은 깊은 감동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소중히 다루겠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공유해서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시니어 행복 충전소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